예,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월요 직설. 오늘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지난 토요일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결국 가결됐습니다. 그 네. 과정을 좀 총평을 하신다면? 글쎄요. 이건 여러 군데서 계속 분석을 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할 때 좀 말씀드릴 거는 찬성표에서 국민의힘 이탈표 12표 나온 것만 이제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처럼 국회의원 해본 사람은 이런 사안의 경우에 명백히 반대 표결을 하지 않은 분들은 다 이탈표를 봅니다. 기권 무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탈자는 23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효표도 보면 가라고 쓰고 점을 찍은 게 3개잖아요. 예. 부라고 쓰고 찍은 게 아니라 예, 그거는 이제 찬성해야 되겠는데 점을 찍을 때는 일부러 찍은 거죠. 사정상 무효. 아. 예, 그래서 가는 자기 속생각을 찍고 점은 그렇지만 내가 찬성하도록 할 수는 없으니 아. 무효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점 하나 찍는 거 고민을 한 20-30분 합니다. 아, 어떻게 20-30분? 무효를 만들 건가. 아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분 한 분이 자기 의사 표현에 의미를 담아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래 투표도 못해 왜 무효표가 나와 이러시는데 예. 다 의도된 무효표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다 이탈표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23명의 이탈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저는 사실은 조금 더 그러니까 210표까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예. 6표 정도가 무효표로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이 가결 직후 또 입장을 발표했어요.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건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담화 나올 때 그러니까 이만 하더라도 상당히 겸손한 뭡니까 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대국민 사과, 예. 그다음에 제2차 계엄 없다, 그다음에 거취를 포함하여 정치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 세 가지 3대 워딩은 탄핵을 막기 위해서 한 워딩인데 예.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 한번 뱉은 말을 3차 담화에서 다 없거든요. 뒤집었거든요. 당에 위임하겠다는 것 예, 자체도. 그거는 이제 전략을 바꿨다는 뜻이죠. 일단 1차 탄핵은 막았지만 예. 2차 탄핵은 막을 수 없으니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고요. 예. 제가 볼 땐 끝까지 싸우겠다는 표현, 그다음에 지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태도, 그다음에 그 수하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는 이 세 가지 태도를 보고 예. 누가 침대 축구라고 얘기하던데 예. 전면적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격동시켜서 국가적 혼란을 부추겨서 자신에게 유리한 탄핵 심판을 받겠다라는 전략을 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되게 국가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죠. 적어도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법이 정해진 절차를 차분하게 밟아 나갔고 예. 또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예. 한나라의 대통령이 좀 의연하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 국민들을 분열시켜가면서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 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처신 여하에 따라서 더 큰 갈등도 생길 수 있겠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재판 이후에 굉장히 조용히 처신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의연하게 했었고 오히려 팬덤 정치인의 원조격인데 이분은 선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국가를 생각해 볼 때 군까지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를 유린한, 그리고 국회의장과 집권당 대표까지 연행하려고 한 대통령이 예. 무슨 얼굴로 자기 지지자들을 격동시켜서 주로 태극기 부대겠죠? 예. 정면 대결로 가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은 조속히 체포해서 인신구속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 소환장 보내는 거 형식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알겠는데 예. 이미 소환에 불응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저는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 토요일에도 보면 이제 국회 앞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모였었고 반대로 또 광화문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어떤 선동하는 국면이 장기화되면 이런 것들이 법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음. 국가의 분열과 갈등이 예. 지속되는 것은 국민 통합 예. 또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 또 민생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어쨌든 저는 우리가 좀 다 끝났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예. 윤 대통령과 그 수하들이 음흠. 어떤 돌파구를 만들려고 또 획책을 하는지를 계속 음흠. 감시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원래대로 하면 내가 억울한 게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예. 최대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생각을 밝혀서 뭐 이런 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끝까지 싸우겠다, 뭐 국가를 봉사하겠다, 그렇죠.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계엄령을 한 거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탄핵이 통과되기 전이라 몰라도 통과된 이후에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불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그럼 그 그냥 말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뭐 다른 형태의 선동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을 거리로 불어낼 건지 예.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또 영상을 자주 내보내다 보니까 또 영상을 내보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는 뭐 영상 내보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가요? 어쨌든 이분의 기본적인 전략적 태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는 정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이제 29일, 오는 29일, 27일이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주심 재판관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물론 전자추천 방식으로 무작위로 된다고 하는데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정영식 헌법재판관 이분은 이제 현 대통령이 임명을 한 분이죠. 그래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분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냐? 아니 뭐 예비 절차나 그다음에 심리 준비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그 주된 역할을 주심 재판관이 합니다만 예.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에 관한 사안은 헌법재판관 전원 합의부에서 심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판결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문제를 주심이 누구냐를 가지고 마치 이 판결의 영향이 뭐 왔다 갔다 할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기운가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9명 중에서 네, 당시에도?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수가 뭐 6, 중도가 몇 이런 식으로 분석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예. 최소 5명 이상은 보수로 분류됐었죠. 그러나 보수라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안을 그대로 눈 감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관들의 양심과 법에 따른 판결을 믿어야 한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6명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결의 그 정당성과 안정성이 해쳐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석희 후임 헌법재판관들 3명을 임명을 해서 임명이라든가 추천을 해서 그게 빨리 결론이 보충돼서 정상적으로 9명이 심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려하신 분들은 지난 6일에 그 박선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정영식 헌법재판관의 제부다, 박 위원장의 제부다라는 것을 보면서 재미있는 일이긴 한데 그렇게 보면 8년 전에 보수 헌법재판관도 당시 새누리당이나 뭐 정치권 또 대통령의 친분상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맞추면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을 법관들이 친분이 있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다만 이 정재판관은 국민들이 뭘 우려하는지를 명백히 잘 깨달아서 그런 정실에 따른 판결은 하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 정도로 촉구하면 되지. 지금 이분이 주심이 된 걸 가지고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3분이 임명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 되고 이게 이제 재판이 빨리 끝나야지 어떤 전국의 안정도에 가는 그런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수사 임하는 태도를 보거나 그러면 그냥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잘 아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이것도 다 재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사 측 역할을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맡는 거고요. 8년 전에는 이 역할을 권성동 의원이 맡았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은 이제 정부 측 대변인으로 이제 이번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지명했다고 하니 이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시작될 텐데
제가 볼 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헌법 저 탄핵 소추안은 음.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개였거든요. 13개인가? 네, 13개 예. 정도였고 그 나중에 이제 7개를 압축을 했는데 예. 이번 건은 그렇게 13개씩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건건이 다 별도로 개별 심리를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예. 뭐 제가 볼 땐 그때보다 신속하지 않겠느냐 음흠. 그렇게 보고 다만 그때도 보면 특검에서 진행된 수사의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그쪽에서 요청하면 그때 보내줬어요. 예. 그게 재판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법리를 적용할 만한 근거의 증거들이 뒷받침되는가도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개별 비리 사안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 경찰에서 진행되는 수사들이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와 무관하게 판결이 내려질 리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갑자기 한 달 안에 이뤄진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하. 이 수사 속도하고도 맞출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말 한마디였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건 단순한 것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좀 빨라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이 수사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는 특검이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사가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탄핵을 했거든요. 예. 이게 좀 같이 가기 때문에 예.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볼 그렇군요. 때는 아주 빨리 끝날 가능성은 없는데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길어진다 그러면 그건 약간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어간 어디선가 다들 그렇게 전망하시더군요. 신속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중간 정도. 네. 근데 이 수사에서 확실하게 입증된 내용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의 확실한 증거물들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에 계속 수사 당국에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서 보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좀 빨리 진행되어야 음. 뒷받침되는 자료들도 빨리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김병진 전 의원 같은 거 지난주에 잠시 후에도 만날 텐데 이 건 되게 모레 수사할 것도 한 일주일이면 다 사실관계 정리되는 사안이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이어서 헌법 재판관들이 되게 신중하게 각종 근거들을 다 그렇겠죠. 예. 네. 모으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제가 좀 속이 탄 게 예. 이걸 뭐 3개월씩 걸렸네 그랬거든요. 근데 아. 나중에 보니까 세세하게 검토할 자료들이 많이 있더만요. 민주주의 또 질서와 관련된 네네. 것이니까 나중에 또 퇴진 시비 역시. 붙으면 안 되니까 아하. 보수 쪽에서 음. 뭐 그렇게 덜렁덜렁 심리했냐 또 이래갖고 또 공격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뭐 내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3월 9일 날 파면됐으니까요. 예. 전 3월 중에는 끝난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그렇군요. 네. 3월 중에 그 이전에 끝나면 다음 대선은 그러면 어떤 대선? 5월 대선이죠. 5월 대선? 네. 벚꽃 대선 아니네요. 5월 달에도 벚꽃이 안 집니다. 아. 제가 벚꽃이. 2017년도에 다녀보니까 예. 봄꽃이 만발하더라고요. 아. 그럼 의원님께서는 한 5월 대선 정도 예상하신다. 아니 그거는 모르죠. 아. 이 헌법재판소가 언제 끝낼지를 모르는데 예. 미리 우리가 다른 기관의 일정을 아직 심리도 안 들어간 심리도 안 재판을 들어갔으니까. 예측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그냥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이제 근데 검찰 소환 요구에 대해서 이제 2차 소환 요구가 있다고요. 원래는 어제 10시까지 이제 와라 이렇게 1차 소환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았고 변호사 선임 안 됐다. 네. 오늘도 2차 소환을 했는데 받아들여질까요? 일단 아니, 경찰에 일단은 예. 이렇죠. 보통 그 변호인이 임명되면 선임되면 변호인과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이 걸리죠 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바로 나오라 하긴 좀 어려웠을 좀 측면은 이해를 해요. 예. 김홍일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이 됐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변호인이 선임됐으면 당장은 못 나오는 사정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언제쯤 나가겠다고 하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변호인하고 이번에 변호인하고 조율을 하면 그거는 이제 수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보고 변호인이 선임됐는데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지연 전술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변호인 없을 때 소환하면 변호인하고 같이 가야지 이런 큰 사건을 혼자 가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법률 전문가여도. 그러니까 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변호를 안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늦게 선임을 하겠어요. 그만큼 큰 사건이죠. 근데 깊이 사건이고. 예. 그러나 이번에
김홍일 변호사가 변호인이 됐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이건 지연 전술이로 봐야 되죠. 일정을 소환 일정을 조율할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가장 먼저 누가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냐 이 부분도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소환을 한다는 것은 구속시킬 자신이 있는 수사기관이 소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소환했다가 음. 구속을 못 시키면 망신이죠. 그 수사기관은 문 닫아야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소환해놓고. 대통령 소환은 장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꽁 잡는 게 매라고 음. 대통령을 빨리 구속하는 수사기관이 주도권을 쥐게 돼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매우 불신이 지난 2년 6개월간 이재명 대표만 괴롭혔던 그 이 검찰의 이 성향과 이 태도들을 우리 너무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에 예. 예. 솔직히 말하면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 그러나 어쨌든 어느 수사기관이든 이 대통령을 잡아서 빨리 구속시키면 예. 그거는 그 수사기관이 능력이 있는 거죠. 뭐. 예. 이제 일단 뭐 새 수사기관 열심히 수사를 지금 그러나 하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모양새니까. 예. 지금 이렇게 혼선이 자꾸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 특검에서 수렴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검이 만들어지면 그 수사기관들이 했던 것을 그 즉시 사건을 이제 이첩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그 특검으로 모든 게 수렴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특검 하려면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된 이후에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의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 안 해야 될 텐데. 한덕수 총리는 이 대통령 내란 특검을 거부하면 본인이 탄핵 대상이 되죠. 그러면 내란에 협조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지 않는 것은 예.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했을 때 올 수 있는 국정 운영이 불안정성을 우리가 좀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거기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한동훈 총리 지금 한덕수 총리.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예. 만약에 내란에 관여되었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나거나 피의자이긴 하죠. 혹은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나 예. 여러 가지 진행된 내용들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 그럼 즉시 탄핵 대상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한덕수 총리는 그러지 않으실 거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사실 절차상의 국무회의 심의 과정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본인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올 수 있는 법률적 뭐랄까요, 이 주목도를 낮추기 위한 발언으로 저는 보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이분이 우리 정권 때도 이랬고 이번 정권 때도 이랬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의 생리를 아주 잘 아는 분이어서 이렇게 모난 짓은 안 할 거다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146일 만에 이제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인데 그 과정 역시 좀 뭐랄까 극적인 장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거는 각 당의 당원 당규가 똑같습니다. 예. 지도부가 소위 말하면 최고위원들이 음. 과반 이상이 사퇴를 해버리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당 공이 지금 집단 지도 체제를 그 지도 체제로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이 붕괴되면 지도부가 붕괴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죠. 예. 근데 제가 오히려 황당한 건 아니 어떻게 당 대표가 자기는 계속 대표직을 하겠다고.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친한 성향의 최고위원들이 장동혁 최고위원. 예. 진종호 의원은 어느 진종- 쪽인가요? 예, 뭐 김종혁- 번침 김종혁- 친한계였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친- 계시지 않습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은 뭐 사퇴 의사를 밝힌 그런 거는 거 아니죠. 명확히는 아니었죠. 그런데 저는 네. 두 분이 범친한 의원 둘이 예.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는 거는 그분들도 한동훈 체제로 대표 체제가 가면 당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내가 볼 때는 이분의 리더십이 예. 자기 파라는 사람들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다. 심지어 이런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라는 분이 탄핵이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럼 친한파가 몇 명이에요 도대체? 12명이에요? 아직 찬성표가 12표밖에 안 나왔잖아요. 표결로 나온 것이. 아니 한 당의 당대표가 12명 국회의원 가지고 어떻게 당을 이끌어 갑니까? 음. 대표된 다음에 더 넓혔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분이 꾸는 노선의 옳고 그름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는데 당내 리더십은 굉장히 취약했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럼 차기 대권 어떤 여당 후보로서의
그 리더십이랄까? 그 검증을 이미 받았고 그것이 현재의 성적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무적 리더십 그다음에 조직인으로서의 대장 같은 보스로서 리더십은 되게 약한 넘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 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쪽에서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원들은 또 이분에 대한 기대가 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면서 이분이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태극기 부대는 그다 치고 그거는 그럼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대표에서 물러났지만 예. 대통령 후보에 도전할 의사까지 포기한 건 아니실 테니까 그렇죠. 대통령 나중에 탄핵이 인용됐다고 치고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거 제가 되게 궁금해요. 아하.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이제 지켜드리겠다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절 지킬 필요 없이 제가 국민들을 지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군요. 말 이렇게 싸가지없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 감사하다고 하면 되지.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자꾸 인심을 잃어. 아니 내가 자기가 볼 때 큰 방향에서 큰 틀린 길을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가요? 그 사람 말로 많이 까먹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켜주겠다는 게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마저도 점수를 잃은 것이다. 아니 뭐 이렇다기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이 자꾸 누적되니까 예. 사람이 좀 정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어. 똑똑한 건 알겠는데 예. 이렇게 품어주는 리더. 품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예. 이게 새끼를 품는 암탉이 아니라 새끼를 쫓는 암탉 같아. 아하. 그런 느낌이 들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제 충고 삼아 예. 이번에 탄핵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큰 인물 되려면 그런 것도 좀 아하.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탄핵이 인용이 되고 이제 어떤 그 절차가 이제 조기 대선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수순을 이제 가는 상황이 되면 여당에서 어떤 주자가 있을 것이냐?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이를테면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네. 유승민 전 대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르죠 뭐. 예. 이제 속 안철수 마음으로야 의원도 예. 이제 원희룡 전 지사도 그분도 있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사실 뭐 잠룡이 없는 건 아닌데 예. 탄핵이 된 이후에 이 계엄령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 국민 충격이 아직 그렇죠. 이게 6개월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되는 일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되고 나서 과연 이 날카로운 국민들의 이 시선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 짐이 더 생긴 거죠.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있어서 불안들했는데 예.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 좀 충격적인 또 탄핵이란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데 예.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선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반대표 던진 85표를 던진 의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후보. 그런 후보가 이제 과연 다음 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하나의 리스크는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이제 지난 12월 12일 날 공개했단 말이죠. 그 폰 안에 또 네. 주요 그 여당의 대선 주자들 관련 자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또 하나의 핵폭탄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휴대폰을 수사기관이 입수한 거 아닙니까? 창원지검. 예. 그러면 수사기관은 불법적 증거만 공개하지 예. 재판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되게 재미있는 정치인들과의 관계들 이런 걸 다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명태균 씨가 알아서 공개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도 그런 예. 재미있는 걸 공개했을 텐데 예. 수사기관이 확보했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 아닌 것을 예. 가십성 그 녹취를 막 공개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재미가 없어졌죠 이제. 그런가요? 네. 근데 그거 이제 포렌식해서 자료만 추출하고 그건 다시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신변을 확보한다고 할 때 저는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이분들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을 감옥에 넣을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겠구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매우 재미있는 녹취나 것들은 검찰이 확보하는 순간 공개가 불가능해지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혹시 따로 복사해 놓은 게 있으면
명태균 씨가 그걸 자기 지인한테 그거 까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음. 일단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에서 범죄 사실이 아닌 이외의 무슨 가십성, 음. 뭐 대화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긴 걸렀죠. 예.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